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024년 필기시험 대비를 해서요. 원론에 대한 핵심 OX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이 OX 문제만 체크를 했을 때도 충분히 관련도를 풀 수 있게 제가 핵심 지문을 모아서 여러분들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는 카페 가시면 제가 다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원론 진행 순서는요, 내용 순서는 제 책에 여러분들 기초로 해서 제가 할 테니까 제 책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면 대부분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서 원론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법규 진행하고요. 그리고 구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 구조라던가 기계 구조도 같이 나중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대비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기 회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기라고 하는 과목과 그리고 유체역학, 연력학은 OX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거는 제외하고 제가 구조 쪽이랑 원론 법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원론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가보시면 연소의 연소 기본이론 챕터가 있는데 챕터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챕터 1 연소 기본이론 챕터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게 온지 X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표준대기 상태에서 공기의 분자량은 25 아니죠. 몇이에요? 29죠. 그러니까 이런 거 X 이렇게 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해설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해설이랑 얘가 왜 옥스고 얘가 왜 온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은 증기 분자량. 그죠? 이 증기는 뭔지 몰라요. 뭐 CO2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걔가 있을 때 나누기 공기 분자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맞죠? 세 번째, 화씨 온도. 화씨는 95C3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95C32, 95C32, 95C32.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4번. 이상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면, 그죠? 이상기체의 압력은 최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얘가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맞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 최적이 일정하대요. 자, 최적이 일정하게 놓으면 우리는 무슨 법칙? 샤를 법칙. 자, 샤를 법칙을 봤을 때 샤를이죠. 샤를. 그럼 우리는 T분의 P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압력과 온도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비례한다. 반비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X 아닙니까?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상기체의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가 뭐를 표현한 거다? 보일샤를. 자, 보일샤를의 법칙은 PVT. 그쵸? 얘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서 우리는 여기 이제 7번에 가보면 이상기태 상체 방정식이라는 거에 갔을 때 PV는 n분의 WRT라는 공식이 있는데 요 R 값은 제가 외워야 된다. 그래서 0.082 ATM에 관련된 공식이 단위가 있고 이렇게 또 제가 8314 정도 되는 줄에 대한 값이 있다 그랬죠. 두 개 다 알고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0.082 ATM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에 의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확산속도는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체에 두 개의 속도가 있다. V1분의 V2. 이 속도비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항상 반비례한다. 아래다 내려주시면 되죠. M2, M1.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자량이나 뭐가 들어가더라? 밀도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분자량이 큰 애, 밀도가 큰 애가 무거운 애라 그랬잖아요. 이 무거운 애들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좀 가벼운 사람들이 날래잖아요. 좀 날쌔잖아요. 당연히 무거우신 분들도 날쌘 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공식 체크하시고 계산 문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9번 볼까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죠. 잘못됐죠?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10번 비중이 1보다 작은 물질은 물보다 무겁고 비중이 1보다 크면 물보다 가볍다. 자, 이 비중이라는 건 물과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물과 비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에 물이 들어간다 그랬고 보통 이제 로우 워터 또는 이제 감마 워터 값이 들어가고 위에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떤 물질의 밀도나 또는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요게 이제 만일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걔는 물보다 가벼운 물질이 되는 거고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물보다 무거운 물질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반대로 돼 있죠. 1보다 작은 물질은 물보다 가볍다. 그죠? 1보다 크면 얘는 무겁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고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 여러분들 이 증기 비중은 뭐와 비교한 값이다? 공기. 그러니까 아래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준 물질이 공기이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크게 나오면 얘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 되는 거고 1보다 작게 나오면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2번. 화학적 변화란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것. 이 모양만 변하는 건 우리는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그렇죠.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거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발열 반응은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며, 그쵸? 반응계의 에너지가 생성계의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대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14번 질소의 분자량은 28이고 산소의 분자량은 32이다. 그래서 N2와 O2에 대한 분자량 나와 있네요. 그죠? 요게 하나당 우리가 14다라고 했고 원자량이 얘는 16이다라고 했으니까 맞게 되는 거고 15번 이산화탄소가 20g이 있을 때 몰수는 0.45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N분의 W. 그죠? 그래서 위에 20g이 들어가고 아래 이제 분자량 44가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럼 이게 0.45 라고 나와 있는데 0.45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기출 문제로 제가 또 OX를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연소 기본 이론 문제는 제가 이렇게 15개 정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그냥 다시 한번 떠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길지도 않아요, 강의가. 짧게 이렇게 해서 제가 복습에 대한 OX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OX 문제 첫 번째 시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쉬셨다가 다음 이제 챕터 2 제가 OX 문제 또 올려드리면 그거 같이 풀어보시면서 자료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또 해보자고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